조선 역사에서 어떤 계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삼키는 사건이 됩니다.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 깊은 산새는 붉은 단풍보다 먼저 한 소년의 절규를 품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살 수 없었던 아이. 17 세상이 가장 눈부실 나이에 세상에 가장 무거운 제명을 뒤집어 쓴 소년. 우리는 그를 단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죽던 날 조선의 하늘은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씌워진 제명을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는 권력이라는 괴물이 삼켜버린 한 소년의 생애와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뜨거운 충심을 한 겹씩 벗겨보려 합니다. 1441년 세종대왕의 장손이 태어납니다.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아이. 왕조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단 한 몸에 갖춘 존재였습니다. 세종은 그 작은 손을 보며 생각했겠지요. 조선의 100년 대계가 이 아이의 시간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축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습니다. 현덕 왕후는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단종에게 어머니의 온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품 대신 궁녀들의 차가운 손길 속에서 자란 아이. 궁궐은 넓었지만 그 아이가 기댈 곳은 좁았습니다. 왕손이라는 이름은 화려했지만 정작 그 이름은 고독을 지웠지요. 세종은 손자의 외로움을 알았고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 빛나던 두뇌들 그들을 아이의 주변에 두려 했습니다. 세종은 부탁이 아니라 거의 유언처럼 말합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다오. 그리고 그 말은 훗날 누군가에겐 목숨을 거는 맹세가 되고 누군가에겐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배신의 굴레가 됩니다. 문제는 아이가 왕이 되기엔 조선이 너무 거대했고 조정은 너무 날카로웠으며 왕실은 너무 많은 욕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1452년 아버지 문종마저 제위 2년 만에 승하합니다. 단종은 12살. 소년은 조선의 6번째 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왕자 위에서 내려다본 조정은 궁정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에는 왕권을 지키려는 노예한 대신들 대표적으로 김종서 같은 중신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야심으로 가득 찬 숙부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소년 임금은 알아차렸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왕권은 어린 임금의 손에 있었지만 칼과 군사와 사람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밤이 찾아옵니다. 계유적 난.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순간 어린 왕은 봅니다. 믿었던 숙부가 호랑이로 변하는 순간을. 단종은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숙부 어찌하여 이리 피를 흘리시나이까? 그러나 권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요구합니다. 왕의 상징 옥새를. 소년은 그날 처음으로 배웠을 겁니다. 왕자는 앉는 자리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말은 양위였지만 실상은 강제 퇴위. 소년에게 남은 건 자리도 이름도 권한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 되는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왕을 잊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부탁을 기억한 사람들. 성산문 박팽년. 그들은 단종 보기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단종 개인에 대한 연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한 아이이면서 동시에 조선이 쌓아 올린 정통성의 질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계획은 세워나갑니다. 밀고. 그리고 권력은 기다렸다는 듯 불길처럼 분노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박팽년은 세조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불렀다 하지요. 내 마음속의 왕은 오직 북쪽방에 계신 어린 전하뿐이다. 그 말은 충절이었고 동시에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육신의 죽음은 단지 6사람의 끝이 아니라 단종에게 내려진 다음 장의 예고였습니다. 세조는 결심합니다. 조카를 한양에서 가장 멀리 아무도 닿기 힘든 곳으로 치워버리기로. 그리고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앞은 서강의 깊은 물. 뒤는 깎아지른 바위. 사방이 자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사람이 만든 감옥보다 더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17소년 단종에게 허락된 땅은 고작 수십 평의 초가. 왕이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이 된 존재. 밤이면 소쩍새가 울고 낮이면 강물 소리만 들립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한양에 남겨진 어린 아내 정순왕후. 그리움은 편지가 되지 못했고 눈물은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쌓았습니다. 돌 하나의 그리움을, 돌 하나의 원망을 담아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쌓았지요. 망향탑. 고향을 바라보는 탑.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갈 수 없을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리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홍수로 머물게 된 관풍원에서 단종은 마지막으로 시를 남깁니다. 달 밝은 밤 소쩍새 슬피 울 때 나는 누각에 기대어 시름에 젖는다. 너도 슬프냐 나도 슬프다. 그 시는 왕의 문학이 아니라 소년의 유서처럼 들립니다. 1457년 10월 24일. 운명의 날이 밝습니다. 세조는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금부도사는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명령이라는 이름의 책임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그는 왕이 아니라 그저 17소년 앞에서 벌을 집행해야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단종은 의연했다고 전해집니다. 덜덜 떠는 신하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도 하고 혹은 교살되었다는 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순간 조선의 가장 정통성 있는 태양이 꺼졌다는 사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신은 거두어주는 이 없이 버려질 뻔합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야만 했지요. 그때 단 한 사람. 영월의 호장 어뭉도가 어둠을 틈타 시신을 엎습니다. 충을 다하다 죽는 것은 내 소원이니 어찌 보답을 바라겠는가. 그가 몰래 묻은 자리. 그곳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장릉입니다. 죽어서도 왕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소년. 그가 다시 단종이라는 이름을 되찾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월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왕이었음을. 해마다 이곳에서는 그를 기리는 마음이 이어지고 500년 전 비극으로 끝난 소년의 삶은 역사를 넘어 전설이 되었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총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움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운의 왕 단종. 그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남긴 순수함과 충절은 영월의 소나무 숲처럼 오늘도 조용히 푸르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영월의 안개 속에서 만난 단종의 시간은 결국 권력이 아니라 기억이 무엇을 남기는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지키고 싶어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조선의 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